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근본 원인 4가지를 치유해야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고통을 가져다 준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했지만 곧 모든 일상에 불편함을 주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이 지속될수록 혹시 이거 큰 병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그 불안감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 병원에 가도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증상을 치료했지만 얼마 후 같은 고통이 재발될 때 우리는 더욱 막연한 불안의 벽 앞에서 무너지기도 한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낀다. 반대로 건강을 회복한 상태에서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몸은 곧 정신이며 몸과 정신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조차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몸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이는 곧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과도 같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건강의 적신호가 감지되었다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 속 원인들부터 점검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에서 우리의 몸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혹은 이미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한 3가지 치유 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내 몸에 무엇을 넣는가? 내 몸이 무엇을 하는가? 내 몸이 무엇을 배출하는가이다. 이 3가지는 질병의 예방 전략이자 동시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먹는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물질들을 관리하고 올바른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다. 또 스트레스 관리, 간헐적 단식, 질 높은 수면, 운동 등을 통해 우리 몸이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간단 명료한 팁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몸을 해독하는 일은 몸의 리셋을 위한 핵심이다. 필자는 한의원에서 오랫동안 해온 질병 치유의 첫 단계인 해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에 앞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화, 건강한 장, 면역 균형, 해독, 스트레스, 이 5가지는 우리의 몸이 아프다고 할 때 드러나는 증상이자 원인이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강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 몸이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 이 5가지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근원적 치료를 할 수 없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상태, 즉 자연 치유력을 회복한 상태가 되려면 이 5가지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근본 원인 4가지의 치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196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30에서 보듯이 소화장애, 장누수, 면역 불균형, 독소 과다, 스트레스, 이 5가지는 흔히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4가지 상태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혈액순환 장애, 저산소, 저체온, 만성염증이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끼치며 끊임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즉 혈액순환이 안되면 곧 저산소와 저체온으로 이어지고 저산소와 저체온은 만성염증을 만들어낸다.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로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인체를 질병에 취약한 몸으로 만든다. 만약 이미 질병이 생긴 상태라면 이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이 4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근본 원인 5가지 근본 치료와 함께 이 4가지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크게 3가지 치료 전략에 앞서 이 4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치유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기억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근본 원인 4가지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는 치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혈액순환 장애. 손발이 너무 차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끝도 없이 무기력해져요. 얼마 전에 생긴 상처가 도통 아물지 않네요. 주로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있어요. 이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이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온다. 먼저 혈액이 인체 곳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인체의 장기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무기력해진다. 또 손발 끝에 있는 말초신경 혈액이 가지 않으면 저리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혈액의 약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혈관이 압력으로 인해 확장됨으로써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나 늘어나는 하지 정맥류가 발생한다. 이를 방치하면 변색 및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억력 감퇴 역시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심하면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및 인지 기능 장애, 사지의 마비감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견되면 서둘러 원인을 찾아 근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혈액순환이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없는 곳이 없다. 혈액은 이 혈관을 통해 인체 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60조 세포에 산소와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한다.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산소와 영양분도 풍부하게 공급됨으로써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로써 면역력이 높아지고 여러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반면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각 장기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 세포의 산소와 포도당, 호르몬 운반이 어려워져 세포의 에너지 및 열 생산이 감소된다. 우리 몸은 저체온, 저산소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자연 치유력이 손상되고 여러 질병이 시작된다. 혈액순환 장애가 심각한 경우 산소 공급이 매우 중요한 장기인 뇌와 심장은 큰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혈액이 오염되면 이는 곧 혈액의 산성화로 이어진다. 2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혈액의 산성화는 각종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현대인들의 오랜 좌식 생활, 빈번한 스트레스, 위산 분비 저하를 부르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에 의한 소화장애, 이로 인한 산성화는 만성 통증, 만성 피로, 신진대사 저하, 심혈관 질환 등 암의 각종 혈관 질환들로 이어진다.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걷기, 달리기, 등산 등 생활 속에서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운동부터 규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다. 또 매일 반신욕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이도 권장하는 부분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이 깨끗한 몸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근원적 치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산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숨을 쉰다. 숨을 쉴 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산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든다. 놀랍게도 영양소화물은 단 10%, 산소가 전체 90%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음식이나 물 없이는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지만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까지는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산소 운반은 적혈구와 혈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적혈구를 통해 운반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음식물로 인한 적혈구가 죽거나 혈액이 오염되고 끈적끈적해지면 그만큼 산소 공급이 되지 못하므로 산소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산소의 최종 목적지인 미토콘드리아로 산소가 가지 못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때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이 부족해지면서 통증 물질인 젖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육통과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체온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저체온과 저산소를 같은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세포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혈관이 만들어지고 각종 성장인자가 활성화된다. 이는 악성세포의 성장과 변이를 불러온다. 대표적인 현상이 암의 신생혈관 형성이다. 이 심각한 상황을 더욱 구체질화하는 것이 바로 저산소증이다. 앞서 얘기한 혈액순환 장애도 산소 부족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코골이, 빈혈, 흡연으로 인해 산소 운반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세포에서의 산소 이용 능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이다. 현재 전 세계를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에게서도 저산소증이 나타난다. 몸에서 산소를 서서히 빼앗기고 있는 것을 모르다가 훨씬 심각한 증상으로 빠져들어 침묵성 저산소증이라고 불린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과잉 염증 반응,
일명 사이토카인 폭풍은 온몸이 염증 상태인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고 인체의 대사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 역시 저산소 상태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혈중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이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많은 환자들은 혈중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를 보인다. 게다가 폐렴의 징후가 나타나는 등 호흡하는 것에 매우 힘들어했다. 산소 부족은 심장, 신장, 뇌와 같은 장기들의 손상을 불러온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쇠약해진 고령층과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높아진 이유가 이것이다. 인간의 몸은 산소 의존적이다.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대사를 개선하고 회복을 가속화시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우리 몸 안의 산소량은 매우 중요하다. 전기가 각종 전자제품들을 작동시키는 것처럼 우리 몸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야 인체 내 각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치료에 산소 공급이 필수적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체는 불안한 감정을 신호로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에너지 생산 능력이 저하되면서 신진대사에 이상을 유발시켜 무기력, 만성피로, 기억력 감퇴, 위장장애, 소화불량, 세균 감염, 면역력 저하, 노폐물 축적 등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불러일으킨다. 부분적으로 산소 부족을 느끼는 세포들이 작은 경보 신호를 보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느끼는 질병으로 전환된다. 사람들은 잦은 감기나 염증 등 피로들이 산소 결핍을 호소하는 세포들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필자의 병원에는 위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혹은 이미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한 채 몸을 방치해 두어 만성 저산소증 상태에서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정상 치료와 함께 고압산소를 통한 산소 공급 치료에 반드시 들어간다.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일은 조직과 세포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산소가 부족하면 질병과 손상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뜻과도 같다. 저체온.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6% 정도 감소하고 신진대사는 12%,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능력은 50% 정도 감소한다. 현대인의 60%가 35.5도에서 36도의 저체온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찬음료, 냉방 등 환경적 부분이 저체온을 만들기도 하지만 혈류 저하와 저산소가 저체온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암 발생도 이런 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 치료를 할 때 저체온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원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저체온은 주로 추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지만 노화에 따라 생리적인 변화, 약물, 알코올 중독증, 당뇨, 뇌외상, 뇌졸중, 저혈당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부터 오기도 한다. 또 스트레스, 저산소, 혈액순환 저하, 운동 부족 등의 활동 저하, 차가운 생활습관, 수면장애, 독소 과다, 영양 결핍 등을 통해서도 온다.
체온이 35.5도 이하일 경우 보통 냉증이라고 한다. 이때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면서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린다. 또 체온이 떨어지면 손발이 차고 저린 고통스러운 증상과 기혈순환을 나쁘게 하는 각종 질병이 생긴다. 저체온이 되면 대사가 저하되고 소화에 어려움이 생긴다. 저체온 자체가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어 몸을 산성화로 만들고 노폐물과 독소 축적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의 각종 효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결국 암, 당뇨 등의 질병이 유발되면서 건강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체온증을 잘 치료해 주어야 한다. 체온이 낮아서 장의 활동이 저하되면 칸디다균이 과다 증식하면 기폭제 역할을 한다. 칸디다균은 모든 사람의 몸에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미생물인데 이게 소량일 때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다 증식하게 되면 인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간세포를 파괴시켜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장 누수를 통해 생식기 쪽으로 이동할 경우 자궁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질염, 방광염, 불임 등 각종 여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또 칸디다균이 뇌 쪽으로 가면 뇌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다양한 뇌 질환을 유발시킨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0대들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저체온에 있는 경우가 많다. 동맥경화 등의 혈액순환 장애는 저체온으로 이어져 질병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저체온도 질병을 유발한다. 혈액이 끈적거리는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대부분이 저체온증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된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 정상 체온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있다. 체온이 유지된다는 것은 혈류가 개선된다는 것이고 혈류가 개선되면 몸의 효소작용이 활발해져 세포 기능이 정상화된다.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균형을 통해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고 면역 기능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체온을 올리면 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며 기초대사량 또한 증가한다.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편인데 냉증을 개선하고 싶다면 근육을 키우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이상 증가하고 체내 효소작용도 촉진된다. 위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두뇌 활동도 좋아져 기억력,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가 예방된다.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고 체온을 낮추는 식습관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스트레스, 약물, 알코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저체온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필자는 원내의 체온 면역 온열요법을 통해 복합 온열 치료를 병행해 오고 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식후 과일, 과음, 차가운 음식 등 잘못된 식이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몸속 노폐물의 배출을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혈액오염, 혈액순환 저하, 냉증 등을 일으킨다. 현대인들에게 체온 면역 온열요법이 필요한 이유다. 체온 면역 온열요법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면
면역력이 높아짐으로써 인체에 침입한 병영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또한 독소 및 노폐물을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해주고 심신을 이완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준다. 만성염증. 우리 몸이 질병 상태라는 것은 곧 우리 몸이 만성염증 상태에 있다는 말과 같다. 염증은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존재로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염증으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가 된다. 이 염증 관리가 질병의 권한 치료가 될 수 있기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독소, 스트레스 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 관리해 주어야 한다. 염증은 몸 안의 불씨와 같다. 이 불씨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곳이 바로 장이다. 여기에 장 누수가 더해지면 장에서 발생한 불씨는 몸 안으로 들어가서 혈류를 따라 인체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다. 그 불씨가 특정 장기에 정착하여 불똥으로 튀면 조직과 장기들을 화염에 휩싸이게 되면서 각종 질병으로 변한다. 췌장으로 튀면 당뇨로, 혈관으로 튀면 심혈관 질환으로, 뇌로 튀면 뇌질환으로, 자궁으로 튀면 여성 질환으로, 갑상선으로 튀면 갑상선 질환으로 나타난다. 변비는 장뿐 아니라 혈관, 나아가 인체 모든 곳에 불씨를 튀게 하는 주범이 된다. 각 해당 장기로 불똥이 튈 때 그에 따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건원 치료를 한다는 것은 불씨를 만든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을 질병 상태로 만드는 혈액순환 장애, 저산소, 저체온과 매우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해외 학술 자료들을 보면 몸 안의 산소 결핍이 만성염증을 만든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몸 안의 산소량이 충분하면 염증 반응은 없어지지만 부족한 경우 염증은 만성염증으로 변하게 되고 통증도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장과 자궁은 지속적으로 오래된 세포와 새로운 세포의 교체로 인해 염증에 취약한 장기이다. 불임, 유산 등은 자궁이 염증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산후 우울증 또한 출산 후 자궁의 염증 제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우울증 역시 만성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염증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증상이다. 염증을 통해 감염이나 전염성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염증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감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급성염증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면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에 관여하는 악성염증으로 발전된다. 이 염증들은 세포의 수용체 기능을 저하시켜 호르몬 불균형과 전신질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염증은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평소 염증을 덜 유발하는 시기를 추구하고 급성염증이 만성염증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기적인 해독과 독소가 쌓이지 않는 식습관, 생활습관이 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회복을 위한 3가지 치유 전략에 앞서 근원 치료를 위한 4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혈액순환 장애, 저산소, 저체온, 만성염증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도 결코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싶다면 소화장애, 장루수, 면역 불균형, 독소 과다,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순환 장애, 만성염증, 저산소, 저체온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이 9가지는 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아프게 한다. 잊지 말자.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치료 또한 몸의 자연 치유력 사이클을 회복하는 근본 치료에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스스로 위험 요소들에 맞서 싸우는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는 치유 전략 첫 번째, 내 몸에 무엇을 넣는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